비만과 요요 현상에서 벗어나 그 누구보다 활기찬 일상을 살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등산로입니다. 와, 날씨 좋다. 시원하고 좋네. 아, 기분 좋은 날씨다. 가파른 오르막길에도 여유만만인 그녀가 소문의 주인공인 김민 씨인데요. 6년째 꾸준한 산행으로 전신 근력을 단련 중이라는 그녀.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에도 틈만 나면 운동을 하는 데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육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운동할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운동을 꼭 챙겨서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0kg가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평범한 보통의 몸매지만 100kg 넘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당시 40kg 이상 체중이 급증하며 절식부터 단식까지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요요가 계속됐다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요요는 극복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김민 씨. 요요 방지가 평생 숙제라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둘째까지는 그래도 임실 때 찐 살이 빠졌었는데 셋째 때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 아이들 자고 나서 저녁에 막 몰아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떡, 빵, 과일 이런 거 위주로 먹다 보니까 살이 점점 쪄서 40kg 이상 쪄서 100kg가 넘게 됐었어요. 3번의 출산과 육아 속에 100kg을 초과할 만큼 체중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났지만 이미 육아만으로 버거운 일상에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다이어트를 미뤘다는 김민 씨. 하지만 비만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약간 대인 기피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하지정맥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걸로 쓰러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니에르라는 어지럼증까지 오게 돼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아팠었어요.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 희귀병으로 알려진 메니에르 병까지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결심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살 빼려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굶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이런 것들은 어김없이 요요가 오더라고요. 급하게 뺀 살은 급하게 다시 찌는 걸 많이 경험했어서 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건강하게 빼서 좀 유지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도 챙겨서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살을 뺐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대신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한 결과 2년 동안 35kg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6년 동안 요요 현상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현재 5 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자랑 중인 김민 씨. 달라진 5 사이즈만큼 그녀의 일상도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만으로 인해 생겼던 대인 기피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 있게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신랑이 집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응원차 가끔씩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게로 향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에 즐거움이 한껏 묻어나는데요. 아빠와의 만남이 반가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빠! 저 끝에 앉아, 그쪽. 어머는 곱창. 자, 너는 특양 양 주세요, 양. 특이야. 먹어서 갖다 줄게요. 네. 시키지 않아도 야무지게 수저를 넣으며 먹을 준비를 하는 아이들. 하루 이틀 다녀본 솜씨가 아닌데요. 엄마 안 와도 돼. 드디어 고대하던 곱창이 등장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노릇함으로 온 가족의 설렘 지수를 높이는데요. 아빠의 애정까지 더해진 곱창구이 완성. 곱창을 향한 아이들과 김미 씨의 젓가락질은 멈출 새가 없습니다. 근데 요요 방지가 평생 숙제라고 했는데 식사로 곱창 괜찮은 건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또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신에 또 집에 가는 길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지나친 절식이 도리어 폭식을 유발했던 과거 경험을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은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량을 늘리는 쪽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와이프가 이제 좀 그 희귀병이 있었는데 몸을 관리하면서 그 병이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메니엘이라는 병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계속 운동하고 자기가 또 식이요법도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곱창을 먹은 후에 볶음밥을 안 먹는 건 역시 말이 안 되겠죠. 볶음밥 위에 치즈를 듬뿍 올려 불맛까지 내주면 남편표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곱창구이를 그렇게 먹고도 또 뱃속으로 들어가는 볶음밥. 외식을 할 땐 더욱 많이 먹게 되는 탄수화물이지만 일일이 다이어트 식단을 챙겨가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고 애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야, 다 먹었어? 아직 하나는 먹고 있어? 잠깐만. 이겼어? 누구?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데요. 거하게 외식을 한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전달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온 가족이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BNR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확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중 관리하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뱃살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빠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체중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뭐지 고칼로리 음식이나 뭐 밀가루 이런 걸 조금 먹게 되면은 제가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 먹어야지. 외식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식후마다 챙겨 먹고 있었던 BNR17. 김민 씨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BNR17을 함께 섭취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대를 이어 발생한 비만 가족력 때문이라는데요. 성장기 살은 키로 간다는 믿음으로 첫째 딸 하람이의 체중을 방치한 결과 소아 비만으로 인한 건강적 신호가 한때 켜졌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꾸준히 먹고 있다는 BNR17.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BNR17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BNR17 유산균은 건강한 한국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모유 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BNR17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바뀌게 되는데요. 단당류는 혈당을 상승시키고 체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때 BNR17을 섭취하게 되면 단당류를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다당류 형태로 바꿔서 혈당 증가 및 체지방 축적을 막음으로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물 모양의 체는 소장벽으로 작은 쇠구슬은 단당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 잉여 탄수화물로 남아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때 BNR17이 들어오게 되면 단당류가 다당류로 변해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체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살을 찌게 하는 지방세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봤는데요. 부피가 작은 단당류는 지방세포에 빠르게 흡수돼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워 살이 찌게 하는 반면 BNR17로 인해 변한 다당류는 지방세포에 흡수되지 않고 체외에 배출됨으로써 체중 감량 및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NR17의 체외 배출 효과를 알아본 결과 BNR17을 투여한 동물의 대변에서 다당류 함량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